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날씨 많이 더운데 잘들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요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흥하고 망하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냐면, 오늘은 어떤 제가 이제 저에게 의뢰를 했던 어떤 신도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저에게 점사를 보시고 이렇게 일사를 좀 맡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어떤 신도분께서 100평 정도에 사는 아주 으리으리한 저택에 사시는 분이셨어요. 굉장히 돈도 많으시고, 그리고 사업도 잘 되시다가 갑자기 언젠가부터 일이 안 되더니 집까지 경매로 내놓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집까지 경매에 나오게 되면서 막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고 막 없던 병까지 생기고, 그래서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그 터를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러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떤 일들이냐면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제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바람에서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분 집에 갔을 때 이건 정말 망할 수밖에 없구나, 시간이 문제지 이걸 어떻게 막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그 현관문을 열었을 때 너무너무 큰 집이기 때문에 현관도 으리으리하잖아요. 다른 집의 현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은 한참 걸어서 들어가요. 그래서 또 중문을 열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현관문을 열고 나서 한참 들어가서 중문을 열었는데요. 그 열었을 때 바로 정면 앞에 아주 정말 대문짝만한 거울이 있었습니다. 대문짝만한 거울. 너무 으리으리한 이 저택이다 보니까 뭐든지 사이즈가 컸어요. 현관도 크고 대문도 크고 마당도 크고, 그리고 그 현관 앞에 걸어두었던 거울도 정말 컸어요.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액자를 맞추셨는지 그 사이즈에 딱 맞게, 정말 으리으리한 그 저택의 사이즈에 맞게 크게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또 특별 제작을 해서 굉장히 비싸게 막 금 액자처럼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하셨는데요. 그게 화근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큰일 납니다. 현관 앞에, 우리가 현관을 들어왔을 때, 밖에서 이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정면에 부딪히는 거울은요, 그 안에 있는, 밖에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안에 있는 나쁜 기운이 나가야 되는 게 현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을 열었을 때 내가 들어오려고 하는 좋은 기운을 몰고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려고 하는 기운을 반사를 시켜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보냄과 동시에 거기에 있는 나쁜 기운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울이 현관 앞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오늘은 이제 거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거울이 첫 번째로는 현관 앞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거울의 위치가 중요한데,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곳은요, 어디냐면요, 우리 침실이에요. 여러분, 침실에 이렇게 침대가 있죠. 침대가 있으면 침대 옆에 이렇게 화장대가 있거나 아니면 거울이 위치하게 되는데요. 그 거울이
자고 있는 나를 비추면 안 돼요. 침대에 내가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 사람을 비추면은 안 돼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질병이 오거나 명이 짧아지거나 사고수가 생기거나 일에 풍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되는 일이 없고 아프게 되고 병이 오게 되는데요. 제가 몇 년 전쯤에 어떤 중년 여배우 그 전원일기에 나오셨던 분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집 이렇게 뭐 풍수지리상가 누가 가서 집을 이렇게 진단해주는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뭐 이렇게 그런 프로를 봤어요. 근데 그때 그분 침실이 나왔는데요. 그 침실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그분은요, 그 침실에 벽면이 그 침실을 비추는 벽면이 유리 벽면으로 돼 있어요. 아예 짜서 그냥 벽면에다가 거울을 붙였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이상 야릇하게 천정에도 그렇게 거울을 붙이셨더라고요.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아, 저분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방송이 방영되고 1, 2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분이 무슨 어디 아파갖고 갑자기 병원에서 막 위급한 상태에 놓였다 이런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됐는지 안 나와요. 살아 계신지 어떻게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뒤로는 소식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위험한 게 그 침실방에서의 거울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벽면을 가득 메워서 한쪽 예를 들면 조그만 거울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뭐 도저히 이게 놓을 자리가 없다 뭐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화장대를 옆에다 놨는데 꼭 놓을 자리가 없어서 침대를 비추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장소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요, 그 화장대 거울을 내가 잘 때만큼은 이렇게 천으로 덮으셔야 돼요. 이렇게 큰 타올이나 어떠한 천으로, 얇은 천으로 덮으셔야 돼요. 투과가 안 되도록 보여지지, 이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덮으셔야 돼요. 근데 벽면이 전부 거울이거나 만약에 천정이 거울일 경우에는 매일매일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런 거는 당장 떼버리셔야 돼요. 그런 이제 거울의 경우에는 내 몸과 마음이 다 상한다. 병이 반드시 오고요. 일에 있어서도 되는 일이 없게 되고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절대로 설치를 하시지 않으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경우에는요, 부부가 만약에 그 방에서 거주를 하시는 경우에는요, 부부 사이도 멀어져요. 부부 사이도 멀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이 또 오게 되고요. 질병도 오게 되고요. 또, 우리가 자는 데 있어서 수면을, 이렇게 깊게 수면에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일도 잘하게 되는데 수면 방해도 하게 됩니다. 그 거울의 역할이 그래요. 수면 방해도 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내가 일사에도 물론 영향이 차질이 생기고요. 또 내 건강에도 차질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침대 옆에는 우리가 이렇게 거울을 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재물 제일 좋아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침대 옆에 이렇게 아까처럼 거울이 있다든지 현관 앞에 거울이 있을 때에는요, 재물의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재물이 다 나가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재물이 다 나가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병이 오게 되잖아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자꾸 하는 일이 안 되고 재물이 자꾸 바닥에 새게 되면은 내가 자꾸 그걸로 인해서 신경을 쓰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막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질병이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는 당연지사고요. 재물이 반드시 나간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절대로 거울을 그런 데 위치해서는 안 되겠어요. 이렇듯요, 집안에 생기가 없으면
자꾸 이렇게 기운이 탁해져서 질병도 생기고 재물의 기운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거울의 위치를 잘 봐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00평 이상에 사시는 그 신도분은 제가 갔을 때 물론 그 집이 경매로 나와서 뭐 자기 손에서는 떠날 수밖에 없는 집이었지만 그럼에도 뭐 건강도 나빠지고 그 부군께서도 너무너무 이제 병에 걸리시고 이 상담 의뢰해 주신 어머님도 막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이 생기고 이게 내가 왜 아픈지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경매로 집은 나왔지만 그래도 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런 일로 인해서 저를 이제 부르셨어요. 연세도 있으셨지만 그래도 내가 이 집을 떠나 보내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집이고 이제 그러니까 한번 봐달라. 터를 한번 봐달라 하는 의뢰로서 제가 갔는데 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부수적인 영양소들이 방해꾼이 됐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기운이 점점 쇠약해졌다. 정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잖아요. 물이 흐르는 냇가도 있고 그 기운이요. 계란으로 바위돌을 친다 이런 말도 있고요.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작은 거 하나가 쌓이게 되면 그게 크게 불어나요. 언젠가는 해가 되고 언젠가는 그게 이제 폭발을 하게 되거든요.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서 바위에 구멍이 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말 안 보이는 기운이 점점 매일매일 이렇게 훑고 가면은 우리의 건강도 나가고, 재물도, 금전재물도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지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들, 뭐 작아도 커도 지키지 않아도 될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작지만 꼭 지켜야 될 것들이 이렇게 반드시 있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거울이라는 거, 거울의 위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오늘 꼭 말씀드려주고 싶었어요. 이거는 거울의 위치는 건강 그리고 재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꼭 염두하셔서 거울의 위치를 오늘이라도 빨리 제자리로 돌리셔서 방해가 안 되는 곳에 이렇게 놓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기 어렵지만요. 힘내시고요.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사람한테는 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잠을 못 자면 하루가 엉망이 되잖아요. 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잠을 자는 시간인데요. 네. 왜 잠을 자는 시간이 중요하냐면요. 잠을 자는 시간의 그 동안에 그 터에서 잠을 자고 있는 본인의 터에서 기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할 때 터의 기운을 보잖아요. 네. 그래 터의 기운도 보고 그 지형도 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왜 그러냐면 이 터에 가서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지가 될 수도 있고요. 부자 되는 터가 있습니다. 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또 부자 되는 터가 편안하기도 하겠죠. 잠도 잘 오겠죠. 하지만 또 그지되는 터는 복이 없는 터는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자면서도 기운을 충분히 못 받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기운 때문에 내 건강을 해치거나 이 수명이 짧아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자는 터와 이런 기운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데요. 또 여러분 이렇게 괜히 잠잤는데 몸이 아프고 쑤시고 막 시름시름 병이 오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또 막 수맥이 흐르거나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안 좋은 터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터를 볼 때에는 저희가 이제 터를 굉장히 저는 많이 보는 편인데요. 터를 보실 때 계약을 하시지 마시고 미리 이렇게 몇 군데를 보셨으면 미리 전화를 주셔서 몇 번지까지 주소를 정확하게 아시면 이 터가 좋은 터인지
안 좋은지, 언제 운기가 끝나니까 몇 년 동안은 괜찮은데 그 뒤로는 좋은지 안 좋은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제대로 꼭 짚고 터를 이렇게 알아보시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터가 좋아도 내가 거꾸로 뒤집혀 있으면 안 되겠죠. 아무리 터가 좋아도요, 집이 거꾸로 이렇게 만약에 방향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뒤집혀서 있거나 뭐 삐딱하게 있으면 그것도 터의 값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터와 함께 이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잠자는 시간, 우리가 수면 시간이 보통 이제 하루에 3분의 1은 잠자는 시간으로 쓰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인생의 3분의 1은 자는 시간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자는 시간에 얼마만큼 우리가 좋은 길을 받고 그 좋은 방향에서 잠을 자야 되는지 이걸 한번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도 한번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띠별이 있는데요, 여러분. 12띠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쥐띠인지 소띠인지 범띠인지 양띠인지 뭐 띠가 있어요. 이렇게 12띠가 있습니다. 그 띠의 별로 맞는 방향이 있고 안 좋은 방향이 있으니까 오늘은 좋은 방향만 알려드릴 거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요. 뱀띠, 닭띠, 소띠 여러분들 먼저 짚어드릴게요. 우리 뱀띠, 닭띠, 소띠 여러분들은요. 술방이라고 하죠. 서북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북쪽 방향이 머리를 두는 방향이에요. 머리가 어디에 가느냐. 동쪽이냐, 남쪽이냐, 서쪽이냐, 북쪽이냐 이렇게 머리를 두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북쪽으로 두시는 게 좋고요. 또 그 다음은 인오술 범띠, 말띠, 개띠 여러분들, 범띠, 말띠, 개띠 여러분들은요, 미방이 되겠습니다. 미방은요, 남서 방향이요. 남서 방향에 머리를 두시는 게 좋으십니다. 또 그 다음은 해묘미생. 해묘미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되겠습니다. 돼지띠, 토끼띠, 양띠 여러분들, 이분들은요, 진방은요, 어디냐면요, 동남쪽이 되겠습니다. 동남쪽에 머리를 꼭 두셔야 됩니다. 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자진생들. 신자진은요, 원숭이띠, 쥐띠, 용띠 분들인데요. 이 원숭이띠, 쥐띠, 용띠 분들은요, 축방이 되겠네요. 축방은 어디냐면 북동쪽이 되겠습니다. 북동쪽에 머리를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북쪽으로 머리를 두면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북쪽에 머리를 두어서 더 승승장구 잘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의 띠에 맞춰서 내가 무슨 띠냐에 따라서 잠자는 방향도 이렇게 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거와 더불어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집에서, 방에서 침대를 머리를 두는 방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두려면 서북쪽이 됐든 남서쪽이 됐든 동남쪽이 됐든 북동쪽이 됐든 어디엔가가 머리를 침대 헤드 부분, 머리 부분을 두셔야 되는데 그 머리가 되는 부분, 헤드가 침대에 헤드가 닿는 부분은 반드시 벽이어야 됩니다. 딱딱한 고체여야 됩니다. 거기가 창문이 있거나 이런 이제 뚫린 방향이면은 굉장히 안 좋은 기운으로 인해서 잠자면서 계속 아프거나 병이 오거나 내가 명이 짧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침대 머리가 닿는 부분은 이렇게 딱딱한 벽이어야 된다. 그거는 하나의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네요. 네, 선생님. 오늘 또 이렇게 잠자리에서 머리 두는 방향까지 상세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잠만 잘 자도 우리가 장수하잖아요. 잠을 잘 자면서 복도 받고 건강도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자 되는 침실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네. 하셔서요. 네,
기대가 큽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요. 여러분들 부자 되시라고 이 시리즈로 한번 제가 많이 연구하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소소한 거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면 부자가 되니까요. 한번 실천들 해보시고 꼭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침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네. 저번 편에서 이제 들어오는 현관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현관이지만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자는 시간에 받는 기운이라는 게 이게 무시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자느냐,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위치해서 자느냐가 우리의 기륭하고 이 건강과 모든 수명 장수를 다 관장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침실의 위치를 잘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 침대 위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문을 딱 열면요. 이 침대 위치를 어디에다 놓으시냐면요. 방문을 딱 열었을 때 대각선 안쪽. 네.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각선 안쪽이 만약에 이쪽에서 열었어요. 그러면 저쪽으로 대각선 안쪽.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이쪽이 대각선 안쪽. 그 대각선 안쪽이 헤드가 머리가 가야 돼요. 그 벽면에. 네. 네, 그렇게 위치를 하셔야 거기가 럭키 존이 되거든요. 돈이 들어오는 그 럭키 존이 돼요. 그래서 네. 거기에 반드시 머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위치를 하셔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만약에 그 벽면이 유리창이 있거나 그 벽면에 그러면 머리를 바꾸셔야 돼요. 네. 저쪽으로. 예를 들면 문을 열었으면 사실은 문을 열어서 대각선 이쪽이니까 이쪽 벽면에 머리를 두시는 게 좋은데 네. 이쪽 벽면에 창문이 있으시면 정면 쪽에 이쪽으로 구석 쪽에 헤드를 놓으시고 침대를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헤드가 있는 머리를 대는 부분 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 머리가 위치하는 곳에 창문이 있으면 안 돼요. 머리가 위치하는 곳까지는 벽이고 그 위로 창문인데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되고요. 전부 그 벽면 자체가 전부 벽이어야 됩니다. 네. 딱딱한 벽이어야 됩니다. 창문이 섞여 있으면 안 되니까요. 벽을 있는 곳에 헤드가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머리가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대고 잘 거 아니에요. 네. 벽 저쪽 편으로 옆에가 되겠죠. 네.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면도에서 보면은 내가 머리가 위치하는 곳에 머리 방향 쪽으로 저 건너편 쪽으로 주방이 있거나 욕실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요 생명하고 연장이 돼요. 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없는데요. 그러면 차라리 창문 쪽으로 놓으세요. 그래서 커튼을 하세요. 그거는 네. 뭐 100%는 아니지만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제일 좋은 거는 벽면이 제일 좋은데 그 벽면 저쪽 편에 주방이나 욕실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철칙이에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절대 거기에서 계속 그렇게 잠을 주무시다 보면은 계속해서 그게 북쪽이든 무슨 쪽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요. 점점 기운이 쇠해지고요. 점점 병이 듭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시니까 절대 그렇게 헤드가 있는 부분이 욕실이나 주방이 위치하지 않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침대에서 이렇게 눕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뭐 싱글인 경우에는 혼자 눕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하고 같이 눕잖아요. 그럴 경우에 남편하고 해서 잘 때 위치가 있어요. 남녀의 위치가. 네. 그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남자는 안쪽, 여자는 바깥쪽. 그래서 네. 문이 있는 바깥쪽이면 문하고 가깝겠죠. 그 바깥쪽이 여자가 주무셔야 되고요. 안쪽으로 남편이 주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잠을 주무실 때는 그렇게 해서 주무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이제 침대방에는 대부분이 화장대가 있죠. 네. 화장대가 있는데
만약에 침대가 있고 화장대가 옆에 나란히 있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침대가 있고 화장대가 이렇게 거울이 침대에서 누워서 자는 이 거울이 침대에서 자는 사람을 비추게 되면은 정말 흉하거든요. 네.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비추는 건 안 좋은데 선생님 어쩔 수 없이 이게 구조가요 너무 좁거나 구조가 안 나와서 옆에 둬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주무실 때만큼은 낮에는 괜찮아요. 사람이 뭐 낮에는 거기서 잘 일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밤에 주무실 때 그 거울을 이렇게 뭐 수건이라든지 아니면 큰 타올 있잖아요. 네. 아니면 얇은 뭐 천이라든지 이걸로 이렇게 덮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비추지 않도록 하시면은 그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제 침실을 막 이렇게 알록달록 막 빨간색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절대 안 좋으십니다. 빨간색 안 좋으시고요. 침실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좁습니다. 네. 침실은 재물을 관장하기 때문에요. 침실은 어두워야 재물이 들어오고 어두워야 부부의 그 운이 사이가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침실은 대체적으로 어둡게 해서 조명 하나만 켜놓든지 그리고 이제 암막 커튼을 해서 다 가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커튼도 좀 어두운 계열로 그렇다고 너무 새카만 색은 좀 안 좋고요. 아니면 이제 황금빛이라도 좀 누런빛이라든지 아니면 회색이라든지 남색이라든지 이렇게 좀 어둡게 그렇게 해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침대 양쪽에 작은 스탠드 있잖아요. 여러분 네. 작은 스탠드 다 불 끄고 작은 스탠드로 이렇게 조명을 밝기를 조절하시는 것도 하나의 이렇게 재물운을 관장하는 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침대 옆에 이렇게 사이드 테이블이 있으시면은 그 위에다가 잎이 조금 널찍널찍한 조그만 화분이라도요. 너무 큰 거 말고요. 만약에 좀 큰 걸 놓으신다면은 대주의 허리 부분까지만 오는 그런 크기의 화분이 좋겠고요. 아니면 조그만 거 이런 거 테이블 위에 놓을 수 있는 거 그 대신 잎이 뾰족뾰족한 거 말고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이렇게 둥글둥글한 걸로 이렇게 예쁜 거 하나 이파리 초록색 꽃이 안 펴도 되거든요. 꽃이 피면 더 좋습니다. 핑크색이나 빨간색 꽃이 피는 아니면 열매가 이렇게 달리는 백냥금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놓으셔도 좋은데 잎만 있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그런 거 하나 옆에다 놓으시면은 이렇게 또 기운이 좋게 돌아가니까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침대 옆에는 결혼 사진 그리고 아이들 사진 이렇게 침대 옆에는 결혼 사진을 놓는 게 좋고요. 침대 위쪽으로 헤드 있는 위쪽으로는 아이들 사진 이렇게 가족 사진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뭐 인테리어들 뭐 각자 알아서 다들 잘 하시겠지만 이런 소소한 걸로도 이렇게 운기가 상승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참고하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